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반기 반도체 시장 전망과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의 전략까지 이분과 함께 따져보도록 할게요.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초 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참 지지부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등을 좀 해주나 싶었는데 또 금세 사그라들더라고요.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특히 반도체를 둘러싼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한 12개월 정도 이후에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3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상당 부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 올해 1분기가 굉장히 좋았고 2분기도 좋은데 너무 좋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어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의 레벨도 있을 것이고 실적의 레벨도 있을 것이고 실적의 모멘텀도 있을 텐데 실적의 모멘텀이 점차 좀 둔화될 가능성들이 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2분기 동안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테이퍼에 대한 그 경계감 그런 것도 있었고 인플레 우려 이런 것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닝의 방향성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제 모멘텀이 둔화되는 거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이 단어에 부합되지 않은 실적을 조금이라도 발표를 하게 되면 실망스러운 시장의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극심한 또 파운드리 공급 부족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 파운드리 가격이 최대 50% 폭등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파운드리 그 산업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네.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과거에는 일반형 반도체, 뭐 저희 용어로는 뭐 제네럴 퍼포즈 I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반도체에서 특수 목적형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가 이제 따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파운드리 산업의 그 장기 성장성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가격이 오르는 이제 슈퍼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는 바로 뭐냐면은 아날로그 또는 약간 레거시 프로덕트들이 많고요. 뭐 메모리도 좋기는 하지만 이제 메모리는 파운드리는 아니지만 메모리도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를 만하기에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런 아날로그나 레거시 프로덕트가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파운드리의 가격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요의 변화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그 쇼티지의 심화 정도는 상반기를 피크로 해서 조금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오르는 폭은 점차 둔화될 것이고 일부 품목은 이제 소폭이 좀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드리자면 파운드리의 장기 성장성은 매우 밝고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파운드리에 지금 좀 많은 전력을 쏟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서서히 좀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들어서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하반기 전망 자체는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체크가 됐고요. 자, 그럼 종합을 해봤을 때 실적을 따져보고 싶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일단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9.4조 원이었고요. 하이닉스가 1.3조 원이었습니다. 2분기엔 삼성전자는 저희 11조 원대로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림을 보고 있고 하이닉스는 한 2배 이상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조 원 중후반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만 떼어놓고 보면은 반도체가 1분기에 3.5조 원이었는데 2분기 때는 7조 원. 대로 역시 한 2배 정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두 회사 모두 좀 상회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그 정도까지의 주가는
좀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미 그거에 비해선 주가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주가 전망도 함께 가져가 봐야 될 텐데 삼성전자 지금 8만 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삼성전자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10만 전자의 꿈을 올해 안에는 이룰 수 있을까요?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가장 많이 하시는 이제 질문들이긴 맞아요. 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가격 메리트가 있느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만 원대를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단순한 실적보다도 성장의 스토리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를 때 보면은 스마트폰에서 정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계속 낸다든지 아니면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졌을 때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에 필요한 거는 예를 들면 일부 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뭐 줄인다는 게 아니라 그 스트럭처를 좀 바꾼다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면은 파운드리 사업이 삼성전자 내부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스토리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외국인들이 좀 주저주저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매출액 성장률이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2012년도에 200조를 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이제 매출액은 230조 원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M&A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뒷받침된다면 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의 그런 바람대로 전 고점을 넘어서 다시 1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데 절대 레벨은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반도체 현물 가격이 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게 방향을 틀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고점 이상으로 지금 단숨에 올라가기에는 올해 하반기 중에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하반기를 예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네요. 삼성전자 말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에서 성장 스토리를 뭔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시점인데 악재로 판단된 이슈가 불거져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이었던 것 같아요. 폴더블 폰이랑 같이 공개를 하기로 했었던 갤럭시 21 펜 에디션 생산 중단 소식이 언론에 공개됐다가 또 몇 시간 만에 삭제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긴 했는데 이거 반도체 부족난이 자동차에서 이 폰까지 불똥을 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급 부족이 핫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뉴스 보셨겠지만 미국에서도 스타벅스에 이 플라스틱 뚜껑이 없어가지고 장사를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꼭 반도체, IT, 뭐 자동차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현재 이 공급 부족 이슈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워낙 특히 미국에서는 중요한 산업이고 그래서 정말 크게 이슈가 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미 2분기 중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제품의 포션을 줄이고 이 하이엔드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좀 펴고 있고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14일에 FE 모델에 대해서도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우리 하반기에 반도체 또 IT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주가를 더 올리기에 좀 힘든 그런 부분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부분별로 지금 이슈 따져보고 있는데 뭐 하나도 지금 쉬운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외부 변수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 TSMC가 반도체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미국에 이어서 일본과도 손을 잡고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뉴스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IT 인더스트리, 즉 반도체를 둘러싼 중심으로 한 IT 산업을 좀 보면은 IT 산업은
이건 미국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들도 거의 대부분 미국 회사들이고, IT 서비스, 즉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IT 서비스들도 다 미국 회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 회사들과 협력을 하는 게 그 반도체 업체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TSMC가 당연히 미국이랑은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일본에 그 투자하기로 한 거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양산 시설이라기보다는 그 R&D 팹입니다. 연구 개발 시설이고요. 이거는 뭐 좀 저는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이 줄다리기의 개념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안미 경중이라는 그 용어를 들면서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 네. 중국의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명확한 스탠스를 보여주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와중에 대만은 미국이랑 굉장히 흔히 말하는 이제 허니문 피리어드를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일본까지 끌어들이면서 약간 한국을 압박하는 이런 모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밑으로 서라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이제 한국도 좀 우리 쪽에 좀 와주기를 이제 바라는, 안 그러면 사실 한국이 좀 고립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행스럽게 이번에 우리 그 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과 한국 업체들과의 반도체 협업 이런 쪽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저희는 뭐 우리도 거기에 이제 미국 업체들과의 손을 잡고 거기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네, 우리도 전략을 그쪽으로 조금 틀면은 뭐 충분히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혜 말씀하신 김에 그럼 이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좀 요청을 했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응하면서 기업들도 동조를 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주부터 뭔가 이렇게 발주가 시작이 될 텐데 수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반도체가 뭐 자동차를 필두로 해가지고 스마트폰까지 굉장히 그 공급이 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가 당장 지금 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뭐 코로나 이슈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라서 그 IT 서플라이 체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 재고 레벨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저스트 인 타임 그 전략에 따라서 재고를 최소화하고 얇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져가면서 조금 오버캐파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 물론 뭐 반도체 장비 시장이라는 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지만 한국 업체들도 그동안 성장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삼성이 미국에 가서 그 투자가 진행될 경우에 국내 업체들도 상당 부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집중해 보죠. 그러면 장비주 안에서 국내도 많이 성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은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상당 부분 좀 실력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굳이 꼽자면은 저희는 이제 유진테크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유진투자증권과 유진테크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이름만 우연히 같을 뿐인데. 설마 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회사를 저희가 좋게 보는 이유는 그 일본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던 일부 그 장비를 국산화하는데 굉장히 성공을 했고, 심지어는 그 저희가 수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양산 라인에서 검토를 했더니 수율이 일본 장비를 썼을 때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투자가 집행이 될 때 이제 일본 장비 대신에 이 회사가 개발한 그런 장비가 대량으로 그 지금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외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좀 약했던 메탈 ALD라는 그런 분야의 장비가 있는데 그것도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 그 라인에도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굉장히 그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실적은 그 1분기를 피크로 해서 조금 둔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내후년도 가면은 회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 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신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워낙에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해놔서 2분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업력이 좋다 보니까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계속 고성장이 이룰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서 유진테크 탑픽으로 나왔다는 점까지 체크 도와드리면서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한 시간까지 끝으로 저희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